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실까요? 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주제로 심도 있게 얘기 나눌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통신 장비주 정말 오랜만에 이쪽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트럼프 수혜주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습니다. 미중 이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장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픈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표준화된 무선 네트워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핵심 미래 4세대 통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밀어올린 오픈랜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요.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트럼프 수혜주로 재탄생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표에 대해서 먼저 팀장님이 좀 답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움직였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었고 사실 5G 섹터 혹은 통신 장비 섹터라고 하면은 항상 많은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에 있던 게 양치기 섹터. 이제 5G나 투자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적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바닥권에 있어서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는 있었지만 하지만 언제나 단기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그쳤지만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달라졌었던 게 미국 쪽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5G라든지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가격 흐름들이 나왔을 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쪽에 대한 견제가 더욱더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딥시크도 그렇고 네. 사실 중국 쪽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선이라든지 전력망을 보게 되었을 때도 해저 케이블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하는 게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중국 쪽이 정보 유출할 수 있을까 봐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또 바이오 쪽에 대한 규제를 진행을 하는 게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인들의 개인 바이오 유전자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에 현재 화웨이라는 기업이 그 시장 안에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해서 뜯어 고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네. 작년부터 이 15년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이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통신장비 산업군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가 들어왔을 때 그때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그때부터 수주받고 매출에 대한 인식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후속 투자가 좀 잘 진행이 안 된다 하면은 그때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기대감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네. 미국 쪽에서 적극적인 지원 역시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면 당연히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 같은 기업들도 보시면 주봉상 여전히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흐름들은 아니다. 글로벌적으로 나와주고 있기에 저는 지금 이 흐름들 편승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이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관련 종목군들 주가 움직임 잘 가는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기관이나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랜뿐만 아니라 양자모 이슈 나오면서도 그것도 주가 한 단계 레벨업 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 됐고 이런 상황인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너무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하신 상태여가지고. 좀 실적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적 여전히. 안 하는 게 좋은 게 네.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투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 현재 5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되면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 실적은 기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몇몇 기업들은 실적 좋은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네. 다만 미국과의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지 정도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자와 연관되어서 또 통신 장비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네네. 최근 같은 경우는 커플링이 거의 되지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통신 장비주들이 이미 어느 정도 오고 있던 상태에서 양자라는 이슈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움직였다는 점들, 양자가 주가 되어서 통신 장비주가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양자 쪽에서의 노이즈가 발생했더라도 저는 여전히 통신 장비는 통신 장비로 또 따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양자가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양자 볼 거면은 통신 장비주 봐라 이렇게 코멘트를 맞아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핵심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요거를 따질 타이밍은 아니고 대규모 투자가 이제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레벨업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현재는 긍정적으로 관찰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실장님은 어떠실까요? 지금 오픈엔을 타고 K통신이 다시 한번 글로벌적인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지 약간의 양치기 소년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뜨끔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 맞네 라는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통신장비 쪽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좀 무역 전쟁 이거의 좀 연장선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죠. 견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관세라던가 이런 점들을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 오픈랜 관련해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오픈랜이 뭐냐 말씀드리면은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기지국 장비끼리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시대,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통신 장비들이 서로 연동돼서 움직여야 되는 글로벌 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근데 이런 통신 장비 오픈랜 쪽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네, 화웨이가 1위예요, 전 세계.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자꾸 화웨이 거를 쓰니까 우리 미국의 자국의 거를 못 쓰고 있네.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겠다. 미국 위주로 좀 바꿔 나가겠다. 이래서 이제 화웨이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그래서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에릭슨이라던가 노키아, 삼성전자 등 이런 비화웨이 통신 장비 이런 회사들을 어느 정도 좀 크지 않을까 이번 정책에 의해서 이런 점들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 오픈랜의 화웨이 의존도를 굉장히 줄여 나간다. 이런 심리적인 측면 또 정책적인 부분들 앞으로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랜도 그렇고 이제 6G를 좀 도약해 나가겠다 이런 점들이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랜에 대한 성장성을 좀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오픈랜 시장이 연평균 42%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46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미국과 유럽을 좀 어느 정도 중심으로 앞으로는 좀 돌아가지 않겠나. 중국의 화웨이가 약간 이렇게 견제를 당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점들을 따라서 보이고 데이터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픈랜 기술이 계속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5G, 6G 이런 점들에 따라서 통신주들이 좀 상당히 앞으로도 2025년에도 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게 보시네요. 네, 통신장비 쪽에서 그러면 종목만 잘 골라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투자가 가능할 거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것 같은데요. 종목의 선택 확인 같이 해보시죠. 네,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HFR을 가지고 오셨고요. 네, 송범선 실장의 종목은 바로 요즘 굉장히 강한데요. 네, 솔리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HFR을 먼저 볼까요? 이것도 지난달 말에 신고가 한번 나왔네요. HFR이. 네, 저희 채널 좀 계속 보신 분들은 네. 종목 좀 뻔하셨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 항상 이야기해 주셨고 네. HFR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좀 투자 포인트는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미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HFR이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랜 시장 쪽에서 장비 쪽에 대한 점유율 화웨이인데 네. 그 2등이 에릭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릭슨이 지금 25년부터 프론트홀 쪽에 대한 통신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 기업이 AT&T 쪽에서 수주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수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약에 오픈랜 쪽에 대한 기대가
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기업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프론트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시렌 쪽에 대한 상용화도 역시도 함께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결국은 미국 주요 고객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AT&T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고객사 향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감이 유효한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년부터 미국 쪽에서 앞서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올해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감 역시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 이미 지난해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부터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요 메이저 쪽에서의 수급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1월 15일 날 정확하게 이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한 2주가 안 돼가지고 신고점을 찍었거든요. 5일선에서 계속 타고 올라가는 그림 속에서의 현재 주간에서의 목표가는 얼마 잡을까요? 아무래도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라 보니까 전 고점 부근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6,300원 라인대를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5일선과 11선 그 사이에서 분할적인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다만 이 기업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주봉도 그렇고 월봉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좀 평균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21선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딱 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다시 한번 HFR 꺼내주셨고요. 솔리드도 거의 신고가 근처예요, 실장님. 네. 네, 솔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통신 장비 쪽으로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 종목은 몇 차례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실적 같은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나 LG U+ 이런 통신사들과 좀 협업을 해가지고 좀 잘 되고 있고 이 세계 중계기란 게 있어요. 세계를 중계하는 이렇게 통신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아까 오플랜과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이 세계 중계기 시장에서 예전에는 7%에 불과했던 솔리드가 이제 15%까지 늘리면서 전 세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중계기 시장에서 이제 컴스코프가 1위고 2위 같은 경우는 JMA 외국 기업이죠. 자, 그리고 솔리드가 3위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상당히 좋고 오픈랜 쪽으로도 좀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42% 오픈랜 성장 이쪽으로 솔리드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보면은 솔리드 보면은 사업자, 그러니까 오픈랜 기술 프로젝트 사업자로 솔리드가 선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솔리드 그러면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많았던 게 이제 양자 역학, 네. 양자 컴퓨터. 이쪽인데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전 회장이죠. 빌 게이츠가 이제 또 그렇게 말했죠. 양자 컴퓨터 3년 5년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또 한바탕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솔리드기도 하고 또 그리고 통신, 5G, 6G 이런 쪽으로도 잘하고 있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은 예전에 이제 5G가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5G가 이제 2020년 이럴 때 5G 유행할 때 그때 이제 막 처음 나오면서 했을 때 솔리드가 13,000원을 넘어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8,000원대인데 저는 이제 목표가를 10,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이 종목 자체가 지금 PBR이 1.7에 PER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충분하게라는 표현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10,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솔리드 지금도 괜찮다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5G 뭐 이 통신 장비를 뭐 양체기 소년이라고 표현했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컨셉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카오입니다. 추세 반전 가능성 궁금하시잖아요. 두 분의 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수급 잠깐 볼게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고 있는 종목으로 네이버 나오고 있고 오늘 52주 신고가 장중에 달성이 됐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 외국인 기관 수급 오늘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 조금 더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게 네이버인데 순매수 1위로 체크가 되고 있고 네 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오늘 4회사들 실적에 대한 뷰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네이버가 신고가를 내고 있다. 이거는 뭔가 의미심장한 또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샘 올트먼이 카카오와의 협업 내용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카카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약간 빠지고 그에 대한 수급이 카카오페이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을 좀 따져보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 하락했던 요인으로는 구체성은 좀 결여가 되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긴 했으나 다만 제가 어제 이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카카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정말 궁금하다. 맞아요. 예. 카카오 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흐름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챗 GPT라든지 이런 AI 기반의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지금 AI를 카카오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 같은 이런 쪽에서 AI를 접목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유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챗 GPT가 만약에 핸드폰이라든지 카카오톡 형식으로 결합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올 엄청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주변 분들을 보시면 네. 또래 이제 좀 젊은 층들은 GPT 활용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업무적인 측면이라든지 대학생들 레포트 쓸 때도 많이 활용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레포트 좀 대신 써줘 교수님한테 뭐 어떻게 말하고 싶은데 뭐 작성 좀 해줘 하면 이제 GPT가 알아서 잘 써줍니다. 근데 유료를 해주면은 정보를 찾는 거라든지 굉장히 시간이 효율적으로 빨라져서 펄이 높아지는군요. 지금 AI를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래라든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GPT 활용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이제 좀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신문물이라든지 좀 이제 얼리어답터가 아니신 분들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멀지 않습니다. 잘 쓰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접근성에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 우리나라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고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혹은 카카오 택시라든지 지금 카카오가 활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AI가 접목이 된다라고 진행을 했을 때 저는 그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시너지는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네이버 역시도 함께 따라가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네. 함께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우려는 카카오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건 좋아요. 저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는 한데 다만 우려하신 거는 이제 신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가 최근 올라가면서 물어봅니다. 지금이라도 나와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가 국민주였던 만큼 많은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상황들 하지만 그에 대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사실은 문어다발식 경영 혹은 그런 상장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투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하나 다만 이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 갑자기 카카오가 좋은 얘기했는데 왜 안 좋은 얘기하냐? 그 뜻은 이제 카카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주가 흐름들로 보시되 다만 넷카오 쪽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체크를 하면서
다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게 저로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야 되네요. 요 두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짧게 하나 더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카카오가 정권의 어떤 영향을 뭐 많이 탄다고 해야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수혜 가능합니까? 카카오가 밀렸던 부분들? 이미 네. 이제 12월 달에 네. 그때 당시에 움직였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향기가 붙으면서 맞아요. 예. 그때 대선주들이 움직였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정권에 대한 피해를 좀 많이 받았기에 또 이렇게 만약에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게 되었을 때 좀 움직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된다면 일시적인 반등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결국은 사업을 정말 어떻게 진행을 잘 하는지가 가장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네, 곁들이로 질문을 조금 궁금해서 드려봤네요. 네, 실장님도 챗 GPT 활용하세요. 저만 안 하는 겁니까? 네. 방송 대본도 챗 GPT로 써야죠. 이제. 아, 그러세요? 농담이고요. 네. 사실은 방송은 이제 제가 직접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아니면 차트 같은 것들 제가 분석해야죠. 사실 뭐 주식 같은 것들은 챗 GPT에 물어봐도 주식에 대해 답변을 좀 피하려고 합니다.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챗 GPT가. 그래서 뭐 주가 전망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주식에 대한 분석은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AI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네카오가 올라가는 거는 이 AI, 딥시크에 대한 쇼크, 딥시크 쇼크가 있었다. 일단은 딥시크 중국에서 이제 나왔고 이것이 이제 이 챗 GPT보다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비용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메타에서 나왔던 그 AI 기능이었던 라마 3보다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었고 인력도 굉장히 작은 인력으로 했는데 뭐 성능은 막상 열어보니까 비슷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볍고 라이트한 것들을 좀 선호할 수 있겠다. 전력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력이 뭐 챗 GPT라든가 라마, 메타의 라마 이런 거 쓰면은 뭐 전기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 전력 아끼기 위해서라도 딥시크를 많이 쓰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런 앱스토어 이런 데서 막 1위에 올라섰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딥시크가 오픈 소스로 열어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개발자들이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나왔던 것이 네카오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네이버가 사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네이버는 옛날부터 네이버 랩스로 좀 잘해왔고 카카오 역시 예전부터 이런 신성장 첨단 산업들로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도 역시 이번에는 오픈 AI에 손잡고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 나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AI 신상품들을 카카오와 네이버가 좀 잘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챗 GPT라든가 뭐 오픈 AI 이런 그쪽에만 파고드는 회사들의 전유물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AI 이쪽으로 이렇게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보니까 딥시크도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으로 하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겠다. 인력도 많지 않아도.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돈이 많고 또 덩치도 크고 하다 보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이런 생태계 경쟁에서 네. 이런 기술력 같은 부분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밀리지 않는다.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저는 앞서 나간다.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딥시크 등장에 네카오에 대한 주목도가 확 높아졌거든요. 여기에서 네이버 보시면은 지난달에만 3곳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카카오 글쎄요, 지금 뭐 샘 울트먼의 방언과 함께 더더욱 더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투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의 실장님을 조금 더 손에 들어주셨거든요. 두 분의 종목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미 팀장님은 직접 투자보다는 조금 우회 투자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네, 더존비즈온을 선택해 주셨고 실장님의 예상대로 그 종목일까요? 네, 네이버. 네,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더존비즈온 포인트하고 목표가 같이 주세요, 팀장님. 저 이제 네이버도 나쁘지는 않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쪽으로 투자를 할 때 가장 대장 종목군이긴 하나 더존비주얼 역시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AI 소프트웨어라든지 AI 기업들 내에서도 지금 AI를 활용해서 매출을 벌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더존비즈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쪽에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지금 AI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출을 내고 있고 그와 연관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AI 쪽에 있어서도 또 점유율이라든지 입지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국내에서 중견 기업으로는 ERP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3분기에 하더라도 이 기업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 기업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그중에서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이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주요한 제품이 원 AI라는 제품인데 GPT와 함께 결합했습니다. GPT와 함께 결합하게 되면서 지금 올인원 솔루션을 또 제공하게 되면서 또 효율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들 앞서 제가 AI를 활용하고 GPT를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업무 효율화라든지 시간을 절감하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업 쪽에서 이 흐름들을 또 도입하려는 흐름들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시 4개월 만에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은 뭐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잡아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고점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부근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 78,000 라인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는데 사실 이 라인대를 뚫게 되었을 때 열릴 수 있는 상방 자체는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 78,000 라인대를 뚫게 되었을 때 9만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2차 목표가 받아봤습니다. 네이버는 설명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장님 포인트 조금 간단하게 듣고 전략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신고가 자리여가지고. 네,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네이버가 이제 뭐 로봇이라든가 AI 이쪽으로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 AI 로봇 이쪽으로 사실 뭐 1위입니다. AI 기술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구글과 점유율이 비슷해졌어요. 구글과. 그래서 검색 점유율. 그래서 이런 점들 모바일 부분에서도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구글과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측면. 검색 광고 같은 것도 잘 되고 있고 지금 컨텐츠 이런 점들도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뭐 디지털 시티, 뭐 스마트 시티 구축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이런 점들 뭐 로봇, 양팔 로봇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전략으로 보면은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토마토 TV에서 예전에 뭐 2배 간다 뭐 이런 프로의 시선 코너에서 2배 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한 2달 전이었나 그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장기죠, 장기. 정말 이거는 뭐 한 10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뭐 단기간에 2배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추세가 아주 좀 살아나고 있고 여러 가지 AI라던가 그런 추세도 타이밍도 좀 맞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만 원까지는 좀 열어놓을 수 있겠다 목표가 좀 이렇게 보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정말 뭐 가져갈 수 있다면 10년도 가져가도 좋겠다. 먼 미래를 보면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자리 바뀌는 네이버의 모습 저희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